대구 수성구청에서 여러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하는 업무를 맡은 7급 공무원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적금 붓듯 5년 동안 할부로 기부금을 내겠다고 약정한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선뜻 기부금을 결심한 공무원 김영익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은요. 특별하면서도 감동적인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보죠. 네, 이야기를 드리려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대구 수성구청에, 우리가 구청에 찾아가면 늘 만날 수 있는 공무원분이에요. 40대 초반의 김영익 씨.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고 있는 분인데 저분이 우리나라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사랑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또 사랑의 온도탑에 기부가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 9월 달에 내가 1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급 공무원이 어떻게 1억 원을 5년 동안 나눠서 5년 동안 나누면 거의 1년에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1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1억 원 기부하면요. 이 모임이 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네. 아너가 명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영예로운 이 모임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2151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거예요. 그리고 대구 지역 공무원으로는 첫 번째 1억 원 기부자가 나온 겁니다. 예. 이런 한 분이 모범을 보이면 또 뒤이어서 후배들이 기부를 하게 되죠. 공무원이 이렇게 1억 원을 기부한다는 일 참 어려운 일인데 김영익 씨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던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김영익 씨의 말 듣고 올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어머니께서 식당 운영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식당을 그만두게 되셨고요.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 2개, 3개씩 꼭 하면서 이제 치기공소에서 치아를 이제 납품하는 일도 하고 운전학원에서 이제 그 강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2개, 3개씩 하면서도 기부 생활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많이는 못했죠. 많이는 못했는데 꾸준히 하긴 했는데 이제 2005년도에 임용이 되면서 봉급이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네이버스라든지 올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천사무료급식소 이렇게 정기기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부려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서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대학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기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분이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냥 금수저이신데요. 요즘 하는 말로 그냥 직장 다니시는 거 했더니 전혀 아니에요. 이분 군복무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몸 다치셔서 가족이 일하던 식당 문 닫고 결국 할머님은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서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해가면서 할머니 치료비 내고 생활비 내면서 그렇게 자랐던 겁니다.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 매셨냐면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밥으로 2,000원짜리가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걸 아끼기 위해서 1,500원짜리를 먹은 게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때도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 되고 나서 1억 원을 기부를 하겠다고 약정을 한 거예요. 김영익 씨는 이제 어떤 마음에서 이 기부를 약속하게 됐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 6, 7년 전부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50세 이전에 하려면 지금부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결심을 하고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봉급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데 시간도 꽤 걸리고요. 또 이제 1억이라는 돈을 다 모았어도 막상 이거 다 모으면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손을 떨지 않을까? 이게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도 할부로 36개월, 48개월 이렇게 장부서 사고 주택 구입했을 때도 그 대출 받아서 10년, 20년간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기부라고 왜 그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부로 우리 5년간 약정해서 기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생각도 대단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사실 1억 모아서 어렵게 1억 모으면 만약 1억을 목돈을 기부하기는 어려우니까 할부 개념으로 기부를 해왔다라는 건데 기부에 대한 어떤 실천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요. 네, 2005년도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대요. 이제 봉급이 일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여러 단체에 정기 기부를 하더군요. 근데 저도 그때 2005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기부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기부를 하게 된 계기
동기가 있냐고 하니까 딱히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불의도 못 참았었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돕게 됐다. 그것이 아마 기부가 시작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 7년 전에 아마 그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기부 단체를 알게 됐나 봐요. 1억 이상을 기부하는 단체인데 그때 알게 된 순간부터 나도 여기 가입하고 싶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총각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도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걸 허락할까 싶은데 아내분은 어떻다고 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저희 아내가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50 전에 좀 젊을 때 아너 소사이티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아내가 울었다고 해요. 감동을 받아서 울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 멋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남을 돕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진짜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아이들 데리고 그렇지. 나 진짜 여자들 가장 좋아하는 핸드백 하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 아내한테 내가 좀 무심했구나. 기부도 좋지만 또 가족들은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에 이제 몸 아픈 편찮은 어머니 같이 있으니까 둘 다 집을 비울 수 없으니까 아내가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라라고 해가 돈을 좀 주고 또 핸드백 사줘야죠. 백화점 가서 핸드백 사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내가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기부합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 처음에는 아마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서러움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흘린 건데. 저 핸드백도요. 예. 뭐 핸드백 하니까 무슨 백화점 명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백화점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싼 거 사준 겁니다. 그래도 기뻐하셨답니다. 근데 또 지금 보면 김영희 씨가 적금 붓듯이 기부를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 5년간 1억이라고 하면 1년에 2천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1년을 또 분기별로 나눈 거예요. 3개월에 분기가 4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500씩 4번. 그러면 2천만 원이 돼가지고 그걸 5년 동안 부으니까 이제 1억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사실 공무원 생활하면서 1년에 2천만 원 모으는 것도 모으기가 사실 참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시는지 알겠고요. 네. 이분들은 또 그 예전에도 한 기부단체에다가 부부 이름으로 하루에 1,000원씩 365일 그러니까 36만 5천 원 아이들 이름으로 또 36,500원 하루에 100원씩 뭐 이런 그 기부도 꾸준히 했는데 이 본인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대요. 1억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딱 목돈 되면 그걸 시원하게 딱 기부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갈등이 생기고 손이 떨릴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도 충분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기부하는 형태를 취한 거라고 합니다. 목돈 1억 모으는 거 참 어렵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한 1년에 2천만 원 모으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실천을 해오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요. 4, 5년 전에 이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의뢰를 받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 그래서 조개 효과라는 이론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고통을 받았던 분이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 걸 아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상속받은 돈으로 기부 안 하고 이분들은 정말 근검절약해서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아파본 사람이 이렇게 진주로 이제 재탄생이 되듯이 김영희 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육병에 걸려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내 공무원, 초등학교 5학년 딸, 3학년 아들 외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놀러 가본 적 없고요. 그 외식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그냥 우리는 집에서 먹고 어머니도 모셔야 되니까 어차피 나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수성구청까지 집이 13km 거리예요. 뭔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13km 힘들거든요. 이걸 출근 퇴근을 자전거로 하기가 이 가을에는 좀 난데 겨울 여름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끼고 대단한 분입니다. 자전거 타더라도 13km가 만만치 않아요. 13km를 출퇴근한다고 하는데요. 김영희 씨는 이제 기부와 나눔의 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꿈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 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잖아요. 저 역시도 그냥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제 꿈이 아너 소사이티니까 제 꿈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 감동이네, 감동. 네, 그러니까 이분은요 꿈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감동이 주변에 많이 퍼지고 특히나 이제 이 수성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구청장 김대곤 구청장님이 많이 또 배려를 해주시답니다 근무에. 그리고 주변의 친구 동료들이 이러신데요. 내가 기부하는 거 너 도와주지 못하지만 회식 자리에 술은 내가 우리 사준다. 그러니까 사실 외식 못하고 스트레스도 못 풀지만 주변 분들이 그런 식으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또 감동이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권 구청장님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몸소 실천하는 거 보니까 참 몸이 작아지네요. 그 저절로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김영익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